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전하고 싶은 오늘의 인생 수업입니다. 혹시 요즘 문득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같이 있으면 늘 편했던 친구가 어느 순간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서로 너무 잘 알아서 좋았던 사이인데 그 편안함이 언젠가 경계 없이 번져 작은 서운함마저도 커져버리는 순간이 찾아오죠. 오늘은 그런 친구 관계에 얽힌 조금은 낯설고 조금은 서글픈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혜정 씨는 올해 환갑을 맞았습니다. 평생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내조하느라 자신을 돌볼 틈 없이 달려왔죠. 그러다 어느 날 친구 영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우리 이제 진짜 한번 멀리 나가자. 애들 다 장성했는데 이제 우리도 좀 누리자. 그 말에 혜정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렘이었죠. 결혼 전에는 친구들과 종종 여행도 가고 밤새 수다도 떨었지만 언제부턴가 가정이라는 이름에 갇혀 그런 순간은 멀리 밀려나 있었거든요. 그렇게 영미를 비롯해 30년 지기 친구 5이 모였습니다. 서로 각자 사정이 있어 몇 번이고 모임이 무산될 뻔했지만 끝내 돈을 모아두고 몇 달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떠나기로 한 거죠. 출발 당일 공항에 모인 5사람은 마치 대학 시절로 돌아간 듯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면세점에서 사진을 찍고 여행 가방을 서로 들어주며 아무 걱정 없이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혜정 씨도 그 한복판에서 이제 진짜 내가 사는구나 하고 가슴이 벅차올랐죠. 하지만 공항 라운지에서 영미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거 내가 미리 알아봐서 예약한 거야. 딴 데보다 훨씬 싸게 들어갔어. 내가 이런 거 귀찮아도 다 챙기는 거 알지? 그때까지만 해도 다들 장난처럼 웃어 넘겼습니다. 역시 영미 없으면 우리 다 굶어 죽을 뻔했지 뭐. 그 말에 모두 박장대소했지만 혜정 씨는 그 순간 조금 묘한 기분이 스쳤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함께 왠지 모르게 작게 움츠러드는 느낌이었죠. 비행기에 올라서도 영미가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도착 후 일정표며 숙소 배정까지 모두 영미 손에 있었죠. 혜정 씨는 처음엔 이 친구가 이런 거 원래 잘하니까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늘 영미가 먼저 결정하는 모습에 점점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그저 따라다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싹 텄습니다. 오늘의 인생 수업에서는 이 5 친구의 여행이 어떻게 흘러가며 왜 그렇게 오래된 우정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는지를 천천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마음속에 오래된 친구가 떠오르시나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 언제까지나 안전할까요? 혜정 씨는 여행 둘째 날 아침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이국의 바다를 바라보며 괜히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깔깔 웃으며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그저 그 시간 자체가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밤에 방으로 돌아오니 자꾸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영미가 이런 여행을 주도해 준 건 고마운 일이 맞았습니다. 비행기 티켓부터 숙소, 식당 예약까지 모두 영미가 챙긴 덕분에 다른 사람들은 몸만 오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걸 주도하는 친구 옆에서 혜정 씨는 자꾸만 자신이 작은 짐짝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전 5 친구는 유명한 현지 시장에 들렀습니다. 알록달록한 과일이며 이국적인 향신료, 낯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엉킨 그곳에서 처음에는 다 같이 즐겁게 구경했죠. 영미가 이끄는 대로 작은 기념품 가게에 들어가고 영미가 추천한 열대 과일 주스를 다 함께 마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혜정 씨가 저쪽 구석에 있는 조그만 가게를 가리키며 말했죠. 저기 좀 가볼래? 저런 토속 옷 파는 데는 처음 봐. 그러자 영미가 약간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저긴 별거 없어. 우리 시간 없는데 그냥 이쪽으로 가자. 나머지 친구들도 특별히 말이 없자
혜정 씨는 조용히 입을 닫고 그저 따라 걸었습니다. 오늘의 인생 수업에서는 이런 사소한 장면이 관계의 온도를 바꾸는 지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친구 사이에선 괜찮다고 넘기지만 사실은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마음을 서운하게 만들고 어디론가 조용히 내려앉게 합니다. 그날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영미가 미리 알아보고 예약해둔 곳이었는데 분위기가 멋지고 음식도 고급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꽤 비쌌죠. 주문을 하며 친구들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혜정 씨도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여행이니까 하고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영미가 가볍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 정도는 먹어줘야 여행이지. 집에서는 언제 이런 거 먹겠어? 그 말에 다들 쓴웃음을 지었죠. 누구도 대놓고 싫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부터 숟가락 드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에 돌아왔을 때 혜정 씨는 방에서 가만히 앉아 가방을 정리하다가 스스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복잡할까? 그냥 즐기면 될걸. 그러다 문득 예전에 가족들이랑 여행 다닐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땐 어디를 가든 자신이 다 챙겨야 했습니다. 뭘 먹을지 언제 잘지 심지어 물 한 컵도 다 신경 썼죠. 그러다 보니 자신은 여행지에서도 늘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마음이 바빴는데 지금은 또 다른 의미로 긴장하고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마음 놓고 편안한 여행이란 장소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요. 같은 해변 같은 호텔 같은 저녁 테이블이라도 누구와 있느냐에 따라 그 공간은 천국이 될 수도 혹은 조금 불편한 방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비로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살면서 한 번쯤 느껴보셨던 감정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의 인생 수업에서는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작은 심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여행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5 친구는 호텔 조식을 먹으며 테라스 너머로 펼쳐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감탄하며 사진을 찍고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되길 기대했죠. 그런데 혜정 씨는 조금 전 방에서 나올 때 있었던 일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며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영미가 투명하게 쌓여있는 수건 더미를 가리키며 말했죠. 어제도 내가 다 갈아놨는데 오늘도 또 내가 해야 되나? 웃으며 한 말이었지만 묘하게 찔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가 괜히 민망했는지 농담처럼 말을 흘렸습니다. 에이 혜정이는 원래 늦잠 잘 자잖아. 그러면서 피식 웃었죠. 혜정 씨도 따라 웃었지만 마음속 어디선가 살짝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커피 잔을 보며 혜정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은 왜 이렇게 작은 말들에 자꾸 마음이 흔들릴까? 사실 이런 농담은 예전에도 있었죠. 다 같이 모여 밥 먹을 때면 영미가 늘 한마디씩 던지고 다른 친구들이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때는 다들 바쁘고 각자 가정이 있으니 그저 잠깐 모여 웃다 헤어지면 됐으니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은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작은 습관 하나까지 다 보이니 웃음 뒤에 남는 느낌이 자꾸 깊어졌습니다. 점심 무렵 친구들은 해변가를 산책했습니다. 다 같이 모래사장을 맨발로 걷다가 영미가 새하얀 파도 쪽으로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해맑게 소리쳤죠. 야, 물 진짜 차가워. 너희도 와봐. 다른 친구들도 우르르 달려갔습니다. 혜정 씨도 웃으며 따라 나섰지만 그 순간 발등으로 차오르는 찬물이 조금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머리칼이 흐트러지고 옷깃이 흔들리자 괜히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몸을 한번 떨고 나니 마음도 같이 떨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영미가 말했습니다. 저녁은 내가 예약한 해산물 코스 어때? 거기 분위기 좋고 바닷가 야경도 끝내준다.
다들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혜정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실 전날 먹었던 고급 식당에서도 은근히 가격 이야기가 나와 다들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또 영미가 나서서 결정하자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혜정 씨는 속으로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의 인생 수업에서는 이런 순간이 결국 사람 사이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드는 결정적 장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이런 말들을 쉽게 던지죠. 다 알잖아. 내가 원래 그렇지. 그런데 그런 말들이 쌓이면 친근함이 아니라 무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무심함은 평소라면 넘겼을 일들을 괜히 더 예민하게 만들죠. 혜정 씨는 이날 밤 호텔 방에 들어가 가만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방에서 가방 옆에 놓인 여행 가이드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잘 쉬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친구들의 계획에 맞춰 몸만 움직이고 있는 걸까?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마음속에 오래된 친구 한 사람쯤은 떠오르실 겁니다. 그 사람과 언젠가 여행이라도 떠나볼까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오늘의 인생 수업에서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려 합니다. 여행 넷째 날이 되자 친구들의 표정에는 조금씩 피로가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방을 쓰며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고 서로 사진을 보여주며 깔깔대던 그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도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특히 영미와 또 다른 친구 선이가 묘하게 붙어 다니며 다음 코스를 이야기하고 있으면 혜정 씨는 자연스럽게 한 발 뒤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굳이 끼어들 필요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저 친구들이 굳이 내 의견까지 궁금해하지 않는 건가?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작은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다 영미가 말했습니다. 이 집 파스타가 그렇게 유명하다는데 우리 다 그거로 통일할까? 다들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혜정 씨는 그 순간 조금 망설였습니다. 사실 자신은 해산물이 들어간 메뉴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뭐 어차피 한 끼니까 하고 넘어갔지만 음식이 나오자 몇 번 젓가락을 들고는 손이 멈췄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선이가 힐끗 보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혜정 언니는 원래 입이 짧아서 뭐 시켜도 조금밖에 안 먹잖아. 그 말에 다들 웃었지만 혜정 씨는 웃지 못했습니다. 원래라면 별일 아닌데도 그 순간 얼굴이 살짝 달아올랐습니다. 오늘의 인생 수업에서 이런 상황을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평소 같으면 농담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말도 여행이라는 낯선 공간에서는 훨씬 크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같은 음식을 먹지만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조금씩 마음을 닫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표정으로 나오지 않아도 어딘가 미묘한 공기를 만들어냅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혜정 씨는 살짝 다리가 아파 뒤처졌습니다. 그러자 영미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나중에 우리 단체 사진 못 찍는다. 농담조로 내뱉은 말이었지만 혜정 씨는 괜히 머쓱해져서 미소를 지으며 빨리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같이 있는 게 즐거워야 할 여행인데 왜 이렇게 자주 민망하고 작아지는 기분이 들까? 이럴 거면 차라리 집에서 평범하게 일요일 아침을 보내는 게 더 편했겠다 싶은 마음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 모여 앉아 오늘 어디가 좋았는지, 내일은 뭘 할지 이야기하는데 영미가 또 계획표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근사한 야경이 보이는 곳을 예약해놨다며 기대하라는 말도 했죠. 다들 박수치며 좋아했지만 혜정 씨는 조금 피곤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누군가의 계획에 맞춰 움직이는 게 과연 좋은 건가? 물론 영미 덕분에 다 같이 편하게 다니긴 했다. 그런데 나는 언제쯤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다닐 수 있을까?
여러분은 혹시 친구와의 여행에서 이런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편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관계일수록 서로를 더 잘 안다며 스스로를 속이곤 하죠. 오늘의 인생 수업에서는 이 친구들의 여행이 어떻게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는지 그 속마음을 조금 더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행 5째 날이 되자 친구들은 드디어 다 같이 쇼핑을 하러 나갔습니다. 대형 쇼핑몰 안을 돌아다니며 서로 옷을 들어 보여주고 어울린다며 웃기도 했죠. 혜정 씨도 잠시 잊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작고 예쁜 목걸이를 발견하고 이건 딸에게 선물하면 좋겠다 싶어 들여다보는데 옆에서 선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여행 와서도 꼭 가족 생각이야. 그러자 영미가 맞장구 쳤죠. 그러니까 언니는 늘 재미가 없어. 이왕 온 거 나처럼 본인 거나 좀 사지 그래. 그 말에 다들 웃었지만 혜정 씨의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살짝 웃으며 다시 진열대에 목걸이를 내려놓았죠.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분명 평소에도 이런 농담을 했던 사이인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가슴에 박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여행이라는 공간이 그렇기 때문일 겁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의 말투와 표정 하나까지 더 깊게 스며들기 때문에 사소한 말도 마음에 크게 남게 되죠.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각자 방으로 들어갔을 때 혜정 씨는 조용히 창가에 앉아 창문 밖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낮에 걸었던 길과 같은데 밤이 되니 전혀 다른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그 길 위를 사람들은 삼삼오오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여행에서 뭘 얻고 있는 걸까? 오랜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추억을 만들기 위해 온 여행인데 왜 이렇게 자주 혼자가 된 기분이 드는 걸까? 잠시 후 문을 두드리며 영미가 들어왔습니다. 야, 내일 아침 마사지 예약했는데 너도 같이 갈래? 할인 쿠폰이 있어서 둘이 하면 더 싸게 된대. 혜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 더 컸던 거죠. 그러자 영미는 어깨를 으쓱하며 알겠다고 하고는 다시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어쩐지 마음에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오늘의 인생 수업에서는 이런 장면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그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문 닫히는 소리조차 여행에서는 훨씬 더 크게 울립니다. 익숙했던 사이일수록 오히려 서로가 다 알고 있으리라 착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누구도 상대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장소에 있지만 각자 다른 마음을 안고 여행을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인데도 이상하게 외롭다고 느낀 순간 말입니다. 오늘의 인생 수업에서는 이 친구들의 여행이 점점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균열이 더 생기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려 합니다. 여행 6째 날이 되자 친구들은 아침부터 각자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피곤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갑자기 배탈이 난 것 같다고 했죠. 전날까지 분주히 움직이던 모습과는 달리 이번에는 누구도 먼저 어디 가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오후가 다 되어서야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로비에 모였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살짝 흘렀지만 그래도 오랜 친구들이라 애써 태연한 얼굴로 서로를 맞았습니다. 영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야,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호텔 뷔페 어때? 다들 무난하게 좋다고 했지만 혜정 씨는 속으로 또 영미가 정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영미 덕에 그동안 좋은 음식도 먹고 편하게 다녔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결정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 흘러가고 있는 게 자꾸만 마음을 불편하게 했죠.
뷔페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조금씩 집어 먹으면서도 예전 같으면 쉴 새 없이 이어졌을 대화가 오늘은 자꾸 끊겼습니다. 누구도 크게 웃지 않았고 웃음이 터져도 금세 사그라들었습니다. 혜정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이 여행이 과연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 처음 공항에서 사진을 찍던 그 들뜸과 설렘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 오늘의 인생 수업에서는 이런 장면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관계는 사실 굉장히 예민해서 작은 눈빛 하나, 목소리의 높낮이 하나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행은 그 예민함이 극대화되는 시간입니다. 평소 같으면 흘려보낼 농담도, 익숙하게 받아칠 가벼운 핀잔도 그곳에서는 이상하게 크게 남게 됩니다. 같은 방을 쓰고 같은 식탁에 앉아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마음속에선 자꾸 작은 벽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벽은 의식하지 못한 채 조금씩 자라납니다. 저녁을 마치고 방에 들어온 혜정 씨는 가방을 정리하다가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는 낮에 찍었던 사진이 한두 장 올라와 있었지만 별다른 대화는 없었습니다. 혜정 씨는 잠시 화면을 보다 그냥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밤바람을 맞았습니다. 멀리 바닷가 근처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묘하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가까운 친구들이 함께 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시릴 때가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의지했던 건 아닐까? 혹은 상대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건 아닐까? 오늘의 인생 수업에서는 이 친구들의 여행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려 합니다. 여행 마지막 날 아침, 5 친구는 로비에서 만났지만 더 이상 누가 먼저 나서서 사진을 찍자거나 오늘은 어디를 가보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량 안에서도 서로 창밖만 바라볼 뿐 조용했습니다. 분명 이 여행을 준비할 때만 해도 다들 너무 설레서 매일 단톡방이 울리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그때의 들뜬 기운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각자의 좌석에 앉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는 이어폰을 꽂고 창밖을 바라봤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혜정 씨도 자리에서 안전벨트를 매며 창문 밖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어 있을까?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만나 밥을 먹고 웃을 수 있을까? 한국에 도착해 수화물을 찾을 때까지도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짐을 끌고 공항을 빠져나와 각자 예약해둔 차를 타러 갈 때도 의례적인 인사만이 오갔습니다. 잘 들어가. 조심히 가. 그렇게 말하며 서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묘하게 시큰했지만 누구도 그 감정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혜정 씨는 집에 돌아와 여행 가방을 풀다가 멈췄습니다. 여행에서 사온 몇 개 안 되는 작은 기념품을 꺼내어 식탁 위에 놓았을 때 그제야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열어 단톡방을 봤습니다. 사진 몇 장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고 그 이후로 아무 말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먼저 이번 주 어디서 볼까? 라고 묻던 예전의 자연스러운 톡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의 인생 수업에서는 이런 순간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지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친구란 늘 옆에 있을 것 같고 모든 걸 다 이해해 줄 것 같죠. 하지만 여행처럼 오랜 시간 같은 공간에 머물며 서로의 작은 습관과 말투, 속도까지 들여다보게 되면 의외로 우리는 상대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관계를 살짝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 여행을 간다면 과연 어떤 모습이 드러나게 될까요? 또는 이미 그런 여행을 다녀온 뒤 마음속에 조용히 남아있는 감정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관계를 조금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가 믿어왔던 관계도 때로는 낯선 여행지에서 조금씩 다른 얼굴을 보입니다. 그 순간 서운함이 남기도 하고 관계의 결을 다시 바라보게 되죠. 하지만 그 모든 감정도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깊이이자 서로를 더 이해하게 만드는 계기일지 모릅니다. 오늘의 인생 수업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신다면 여러분과의 따뜻한 연결을 오래도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언제나 바라며 다시 오늘의 인생 수업에서 뵙겠습니다.